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24일 오전이고요. 금요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부터 한번 보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쪽으로 여기까지 열려는 있습니다만 28,9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습니다만 29,50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여기서 29,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9,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이제 미국장은 끝나고 나서 우리장 시작하기 전에 이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현재까지 이 정권 인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오늘부터 이 정권 인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의 엄청난 호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됩니다. 따라서 하단을 제한하는 흐름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뭐 바이든 당선인 쪽에서 나온 얘기로 부양책의 규모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일단 급하니까 부양책을 조금 이 공화당과 합의를 좀 하는 쪽으로 얘기가 또 일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쪽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바이든 당선인 쪽으로 굳어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에서 원하는 규모만큼 공화당과 이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이 원하는 규모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악재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더군다나 오늘 그 재무부 장관으로 이 옐런 과거 이 직전에 FED 의장을 내정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옐런 의장 하면은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기준으로 놓고 부양론자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가지 않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 인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부양책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판단할 때 미국 시장은 요 위에서 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29,500에서 29,900 이제 역대 신고가를 다시 또 한번 써 가기 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우리 시장도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는 역대 최고가가 나왔고요. 오늘 장중 최고가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가 나오고 나면 아마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지금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더 간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지금 목표가가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지금 뭐 85,000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이 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얼마나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이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2610포인트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한 258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580포인트, 85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조금 하는 모습을 며칠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번 주 정도는. 그렇게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외인 매수세,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이제 너무 많이 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쪽에서 바이든 당선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호재들, 물론 백신 관련한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벌써 3주째 계속 그 백신 관련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은 좀 약화된다라고 보면 요 안에서 일단 일정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의 횡보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을 일부 좀 소화를 해내 줘야 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크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오늘 아쉬운데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이 코스피가 이 최고점을 찍고 조금 둔화되는 모습,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그 자리를 대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 지금 빠져나가는 이 차익 물량들을 받아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가 코스닥이 한 요만큼 해가지고 요렇게 따라갔어요. 요 정도를. 따라가서 이제 갭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쯤에서 어제 코스피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다시 또 갭을 벌려놓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작업이 향후에 다시 지금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오늘은 조금 덜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뭐 삼성전자 외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나마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섹터가 조금 확대돼 가고 있다. 수급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갭 메꾸기,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뭐 얘도 지금 860까지는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위아래 다 있잖아요. 다 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만 향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요는 그 키 맞추기 과정에서 지난주처럼 이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이나 상위 섹터들만 움직였잖아요. 이게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하나 관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최근에 올라온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러나 그 조정은 말 그대로 견조한 조정이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더 크게 두고 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계속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 쪽으로 외인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매도세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장 초반보다는 선물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요 지금 수급이 밀리면서 수급이 조금씩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방향성이 문제인데 오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아마 악화되는 상황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뭐 반도체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유, 이 2차 전지, 뭐 이런 쪽 섹터들, 철강 이런 섹터들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제부터 조금 정유 섹터는 이미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철강 섹터들도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이제부터 조금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LG화, 카카오, 네이버,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케미칼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PNT, 2차 전지 섹터들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랩지노믹스, 수젠텍, 스페코, 뭐 FST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시젠, 제넥신, 알테오젠, KMW
휴젤, 메지온, 뭐 이런 종목들 눈에 조금 띄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약한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 부분은 향후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갭 메우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뭐 내려와가지고 코스닥하고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약간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미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HLB 흐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좀 아쉽죠.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 98,200원의 고점을 좀 넘겨주고 98,2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위로 올라가는 바로 이제 슈팅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서 오늘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뭐, 얘기들을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뭐, 엘레바 쪽에서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오면, 한번 또 이렇게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던데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얘기를 누가 꺼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의심스러운 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00% 자회사잖아요, 엘레바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보세라닙이, 전혀 효과가 없어서, 이제 완전 속된 표현으로 리보세라닙이 폭망하는 이런 상태라면 뭐 가능성이 있겠죠.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뭐 NDA 말고도 지금 더 있잖아요.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첫째는. 그리고 100% 자회사기 때문에 대안 없이 그냥 물량을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HLB 쪽에서 만약에 뭐 어떤 급한 사정이 생겨서 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투자됐던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쪽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는 HLB 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공포감을 계속 유발시킬 수는 있겠죠. 뭐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공포감을 유발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거지 실제 문제가 돼서 공포로 연결돼서 이렇게 쭉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아주 저 위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진짜 이 톡 옆에서 건드리면 그냥 바로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조금 다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의도적인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지금 차트는 일단은 지난 이틀간 만들었던 2, 3일간 만들어 놨던 이 차트는 일단 깼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게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게 또 한번 못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다음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장대로 지금 이 캔들을 거의 다 잡아 먹으면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93,000원까지 다시 열어놓고 여기서 한 2, 3일 또 찌글거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높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93,000원대를 한번 보고 나서 위로 살짝 올려서 95,000원대 정도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 캔들을 마감시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다음 주 또 위로 올릴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괜찮은 흐름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번 주가 월봉의 마지막인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월봉의 마지막에서는 조금 더 올려주는, 뭐 98,000원대 위로는 좀 올려주고 마감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그날 뭔가 뉴스를 올려가지고 한번 쫙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면 이번 달에 캔들이 조금 아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게 윗꼬리가 한 뭐 10만 원 정도를 찍고 9만 한 8천 원, 아니면 9만 한 8, 9천 원대 찍고 마감을 한 9만 7천 원 정도에라도 해줄 수 있으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고점 조금 더 높여줘야 되고 몸통 종가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마감만 해줘도 다음 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조금 애매한 상태이긴 합니다.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하죠. 이렇게 되면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지금 타이밍상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조금은 더 올려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뭐 루머를 바탕으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일봉상 자리를 한번 이탈시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2, 3일 정도 같으면,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더 올려주는 흐름 마감, 월요일 날 조금 더 위로 슈팅이 약하게라도 한번 나와주는 흐름, 요렇게 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면 그런 정도 그림 같으면 월봉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열려 있으니까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물량들이 일부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28만 주 정도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HLB의 이 거래량으로 놓고 따지면 크게 뭐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근 상황으로 따지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다만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루머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뭐든지 100%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하단도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하고 HLB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